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1500년 명 홍치 13년 대간이 신종업과 한위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이어 상소하기를 신등이 그늘에 내수사의 장리 일로 대궐의 마당에 엎드려 그 패단을 아뢰었으나 지금까지 연호하시는 분부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신등의 정성이 지극하지 못하고 전하께서도 또한 그 패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른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생각하시기를 반드시 의창에서 백성들에게 주었다가 거둬들이는 것도 국가의 양국이요 내수사에서 백성들에게 주었다가 거둬들이는 것도 또한 국가의 양국으로서 동일한 양국을 수령에게 맡기는 것이 무엇이 의리에 해롭겠는가 하실 것이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그 사세가 같지 않고 그 폐해는 더욱 심하다고 여깁니다. 의창은 수령대로 횟수하여 이식도 붙이지 않고 이익도 취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의 종조와 식량이 모두 이것에 의존하는데 가난한 백성들이 받아가기는 비록 쉽지만 반납하기는 심히 어려워 능히 다 갚지 못하므로 수령들이 민간에 산재에 있는 것으로 해유를 빙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수사는 그렇지 아니하여 이식을 늘리고 이익을 취하여 가령 봄에 100석을 내주게 되면 가을에 와서는 150석을 징수하게 되므로 수령들이 위로는 견책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해유를 어렵게 여겨 그 허물을 면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궁의 노예 및 별도로 임명된 사람들은 배나 어루만지며 벽에를 높이고 들어 누워 도리어 수령들이 능하게 하고 능하지 못하는 것을 단속하여 비록 한대 한 마리의 소소한 것까지도 모두 다 징수하되 그 사람이 능히 갚지 못하면 일가에게 징수하고 일가가 능히 갚지 못하면 이웃 사람에게까지 미쳐 가게 하여 채찍과 회초리로 날마다 열이에 몰리고 착오와 수갑이 백성들을 결박하게 되니 비록 닭이나 개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수재나 한재가 있게 되면 국가에서 포흠을 면제해주고 전조를 감해주어 그 백성들의 생활을 염려해 줌이 지극했던 것입니다. 대체 전조는 모두 백성들의 힘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일분을 감면해주면 백성들이 일분 혜택을 받게 되고 일분을 늘리면 백성들이 일분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옛날의 성왕들이 차라리 국가의 경비를 부족하게 할지언정 백성들의 살림이 모자라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포흠이라는 것이 관가의 곡식을 받아 먹고 능히 반납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 실적이 오만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를 감해주는 것은 백성들이 이산되어 그 가정을 안정시키지 못할까 염려한 것입니다. 맹헌자가 말하기를 술에 끄는 네 마리의 말을 기르는 사람은 닭과 돼지 따위는 관심 갖지 않고 얼음을 쓰는 집에서는 소와 양 따위는 기르지 아니하며 백성을 가진 집에서는 취렴하는 신하를 두지 않는 것이다 하였는데 만약 이 장례를 시행하게 되면 국가에서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게 되고 수령들은 모두 취렴하는 신하가 될 것이니 그 사세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저 백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적자인 것이니 자식들이 병이 있어 신음하며 앓고 있는데 부모가 보기만 하고 구제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미 이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보셨으니 벌써 이 일이 옳고 그름을 알고 계실 것이요 만약 이 일로서 시종하는 신하와 진신의 선비에게 물어보고 아래로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물어보신다면 여러 사람의 마음이 공평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등이 과연 전하의 총명을 번거롭히게 되어 진실로 죄가 크고 무거운 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신등의 고집스러운 의견에 망령되이 생각기론 이 일이 비단 승상의 큰 덕에 누가 될 뿐만 아니라 실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하니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장량 신수건과 정인겸이 한위와 신종흡의 일을 논가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부터는 육조의 난관은 임기가 차지 않으면 채직하지 말고
홍문관원은 대간 이 외에는 다른 관직에 주의하지 마라. 그 업무에 전심하도록 하고 대간을 주의할 때에도 신진을 임명하지 말고 모름지기 사체에 익숙한 사람들을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지평 허정과 정원정 인겸이 신종옥과 한이 등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허정이 아뢰기를 근일에 천변이 있으므로 전지를 내려 신하들의 직언을 구하시니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군주의 한 몸 모든 교화의 근원이며 경련은 정치를 해가는 근본인 것이니 창간에 부지런히 경련에 납시어 대신들과 지도를 강론하고 상상의 학문을 밝히며 간쟁을 받아들이시고 성실을 다하게 하소서. 이것은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는 실지인 것입니다. 신등은 언관이므로 조정 정치의 결점과 실책을 마땅히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이며 전하께서도 또한 이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고 지사 박근은 아뢰기를 연대하는 법은 조종 때부터 있어 백성들의 사정이 모두 위에 통하게 되므로 매우 좋은 일이었는데 근래는 오랫동안 배하고 거행하지 않으니 다시 거행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앞두 녹색 저사 두 필 남색 저사 네 필 다갈색 저사 두 필을 짜서 내전으로 들여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장령신 습건과 정인겸이 한위 신종흡의 일과 내수사의 장리 등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지평 성증온이 내수사의 장리 일을 논계하였으나 왕이 이르기를 상소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도모하면 나라가 위태하게 된다 하였는데 이것은 진실로 그렇지 않다. 내수사의 장리는 성종 때에도 폐지했다가 다시 세웠는데 없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만약 수령들이 단속하여 거행하지 않는다면 전수하는 사람들이 그 수령을 떠벌려 실상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또 신종업과 한위 등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은 손세옹이 한위의 일과 내수사의 장리 일을 논계하고 이어 아뢰기를 옛날에 한 여자의 원한으로 한여름에 서리가 온다 하였는데 물은 남편을 잃은 부녀가 자식이든지 나이 늙은 사람이면 그만이겠지만 나이 20세도 못 되어 과부가로 지내는 사람은 너무도 가볍고 불쌍합니다. 율문에 이미 계가를 금하는 것이 없으니 계가하게 해주어 원망하는 여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나이 70세가 되면 치사하는 법도 대체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비록 나이가 70세가 넘어도 정신이 혼몽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혹은 60세에도 정신이 혼몽한 사람이 있으니 그 정신이 혼몽하지 아니하며 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약 퇴로한 사람이 있다면 검직을 제수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왕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며 영사 성준이 아뢰기를 검직을 제수하는 법이 해로울 것 없습니다 하고 지사 이세좌는 아뢰기를 검직은 조종 때부터 있었으니 대간이 아뢰는 것이 옳습니다. 조정에 오랫동안 모시고 있다가 나이 늙어 관직에 물러나 돌아가게 된다면 검직을 제수하여 고향에서 여생을 마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자를 개가시키는 일은 정은의 말이 옳습니다마는 다만 성주께서 풍속을 바로잡으려고 하셨던 까닭에 이 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만약 나이 젊은 부녀가 진실로 능히 스스로 지켜가지 못해 마침내 그 절개를 잃게 된다면 이것은 풍속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도리어 풍속을 파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고 성준은 아뢰기를 세종 때에 어미는 같고 아비는 다른데도 벼슬을 한 사람이 많았으므로 성종께서 그 풍속을 바로잡으려 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했는데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삼 6년 10월 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상소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평일에 늘 하는 말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대사관 이예견이 내수사의 장리 일을 논하니 영사 이극균이 아뢰기를 대간이 이 일을 논계한 지 오래되었는데 내수사의 장리는 조종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양전의 복량과 왕자인 여러 군의 길래는 소용되는 데가 많으니 신등도 또한 전하께서 재화를 늘리시려는 것이 아니고 마지 못하여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간의 농계한 요지는 수령들로 하여금 내주고 징수하게 하는 것이 조종 때에 없었던 이로서 그 법이 대전 성록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집이 유헌은하려기를 위차로 하여금 징수를 감독하게 하여도 오히려 약탈할 패단이 있는데 만약 수령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한다면 그 해유에 빙고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체의 예의에 의해 독촉하여 징수할 것이므로 백성들이 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고 시간간 신용계는 아뢰기를 내수사의 장리는 본래 의리에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 비록 갑자기 계약할 수 없더라도 만약 수령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한다면 백성들에게 폐가 많을 것이니 대간의 말을 들어주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비록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는 그러하더라도 즉 상전을 위한 것이다 하여도 신용계가 아뢰기를 위차가 승전하는 것은 매우 합당치 않은 것이니 성명을 거두소서 하고 이 예견은 아뢰기를 감로사의 노비도 모두 내수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수사의 노비가 비록 본래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족의 집 노비들이 감로사의 노비라 하여 모두 내수사에 들어가 속해 있으니 그 배가 적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연사군 1기 39권 연산 6년 10월 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내수사의 장리 이 일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39권 연산 6년 10월 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의정부가 내수사의 장리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39권 연산 6년 10월 9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내수사의 장리 일은 전일 수의할 때 신등이 이미 그 옳지 않음을 진술하였고 대간이 또한 여러 날 논계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며 대궐 문에 엎드려 있은 지가 여러 날이 되었으므로 모든 사무가 밀리게 되었고 패단이 또한 적지 않으니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공채와 장례에 수납하는 조례를 이미 서게 하도록 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39권 연산 6년 10월 1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장령 신습건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구중궁궐에 들어 앉아 계시는데 진실로 아래에 있는 폐단을 어떻게 아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옹원에서 각도의 모든 물선을 감독하여 받아들일 때는 품질이 좋고 나쁜 것은 가리지 않고서 오로지 뇌물이 있고 없는 것으로 받고 안 받고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도해계의 관원이 의뢰 면토를 갖고 오래서 받으면서 인정을 쓰는 물건이라 하여 수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물선이 비록 신선하더라도 물리치게 됩니다. 또 진상하는 희귀한 물건도 고득하지 못하게 되면 들어는 서울의 반감이나 각 색장의 집에서 사서 바치는데 이것은 바로 어주의 물건을 훔쳐낸 것으로 환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까닭입니다. 장간대 사옹은 제조로 하여금 번갈아 입직하여 단속하고 살피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진실로 마땅히 금지해야 할 것이지만 다만 제조가 날마다 와서 보는 것도 또한 패단이겠다 하였다. 반감은 궁중에서 음식물과 물품의 진상을 맡아보던 벼슬아치이다. 색장은 각 궁전의 주색, 다색, 증색 같은 각기 분장된 일을 맡아보던 임원의 총칭을 말한다. 연산군 1기 39권 연산 6년 10월 1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호조가 공채와 내수사의 장리 주례를 아뢰었다. 연산군 1기 39권 연산 6년 10월 1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부령부사 양윤원을 임하는 것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윤필상 신상선 정문행이 의논드리기를 이 승건은 반드시 양윤원이 구제하기에 마음을 다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소생하게 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니 마땅히 보상하여 그 마음을 격려시켜주고 또한 뒤 사람에게도 권장되게 하소서 하고 한지영과 이 극규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승건이 아는 것을 들어보면 양윤원이 흉년을 구제한 성적이 있습니다. 조종 때에도 능히 흉년을 구제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 관직으로 상을 주기도 하였으니 위에서 제결하소서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불영지방의 신롱을
양윤원이 마음을 다해 구제하였으니 비록 한직으로 상주고 물품을 상주더라도 좋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랫바에 야에 특별히 가자하라 하고 이어 교수를 함경도 관찰사에게 내리기를 돈의 불용 지방이 해마다 신론했고 금년이 더욱 심한데 특근대 부사 양윤원이 마음을 다해 구제하여 백성들이 소생하게 하였다기에 특별히 한 가자를 더 주어 그 인물을 그대로 있게 하였노라. 경도 또한 곡진하게 조치하여 백성들이 유리하게 되는 한탄을 면하도록 하고 함경도 전역이 또한 흉년을 만났으니 아울러 구제하라 하였다. 연산군들에게 39권 연산 6년 10월 10일을 MGN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계를 받고 경륜에 나아가다. 연산군들에게 39권 연산 6년 10월 10일을 MGN 두 번째 기사 경륜에 입시한 재상 성준 박건 최응현 허침에게 전교하기를 타위가 비록 내성 번개하는 변고로 인해서 정지했지만은 그러나 이 일로 해서 영구히 폐지할 수는 없다. 혹 당일에 갔다가 돌아오거나 혹 석양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온다 해도 역시 옳지 못한 것인가 하니 성준 등이 아뢰기를 타위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려고 한다면 다른 정사 중에서도 마땅히 조심해야 될 일이 많으니 타위 한두 번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에게 39권 연산 6년 10월 11일 MGN 세 번째 기사 허문관이 상소하였는데 관이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으며 전교하기를 이것은 모두 늘 하는 말이다 하였다. 연산군에게 39권 연산 6년 10월 1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12일 개사 두 번째 개사 장량신 습건과 정은 정인겸이 내수사의 장리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13일 가보 첫 번째 개사 상참과 조교를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대사관 이 예견과 장량신 습건이 내수사의 장리 일과 경안에 소속된 각 관사의 노비를 내수사로 이속시킴이 옳지 않다는 등의 이의를 논하였는데 박안승이 아뢰기를 장리라는 명칭부터 매우 좋지 못합니다. 무릇 천하와 국가를 소유한 분이 이라는 글자를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당나라 득종이 경림, 대영 등의 창고를 설치하자 그 즉시 육지 등이 상수하에 폐지하기를 청하였으나 간신 노기가 이를 저지시켰는데 후에 봉천으로 파천할 때에 육지의 말을 쓰지 않은 것을 뉘우쳤으며 양나라 해왕이 맹자를 처음 만나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맹자가 대답하기를 왕께서는 어찌 반드시 이로울 것만 말씀하십니까? 왕께서 어떻게 하여 내 나라를 이렇게 할까 하면 대부는 어떻게 하여 내 집을 이렇게 할까 하여 마침내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던 것이니 이의 해로움이란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수령들로 하여금 장리를 감독하여 다스리게 한다면 의창의 국곡보기를 여타일로 여길 것이니 대간이 말한 것을 마땅히 들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지사 박근은 아뢰기를 선왕 때 하지 않던 일로서 지금 새로 규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간이 합사의 내수사의 장리 일과 각 관사의 노비를 내수사로 이속시킴이 옳지 않다는 것과 천변이 있는데 타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등의 이의를 논개하고 또 상수하여 남김없이 논하니 전교하기를 내수사의 장리는 정승도 또한 말한 것이므로 특별히 들어주나 노비의 일은 들어줄 수 없으며 타위는 역시 백성을 위한 일인데 어찌 이 때문에 천변이 있겠는가 하였다. 경림과 대영은 두 개의 창고로서 별도로 공물을 저장하는 곳이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14일 얼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대사한 성현이 아뢰기를 지금 각 관사에 안부된 노비를 내수사로 이속시킵니다. 각 관사가 조잔해지고 피폐됨이 막심한데 노비를 따라서 이속시킨다면 그 조잔해지고 피폐됨이 더욱 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사의 말이 과연 옳다. 그러나 선왕 때도 또한 하였는데 어찌 몇 사람을 이속시킨 것 때문에 갑자기 조잔해지고 피폐될 것인가 하였다. 집이 유헌이 아뢰기를 이것이 바로 선왕 때에 있던 일이지만 내 스스로 이속시키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시독관 권균과 설경 민호는 아뢰기를
자네께서 그늘의 재변으로 인하여 이미 다윗을 정지시켰는데 지금 다시 거행하려고 하시니 하늘에 보답하시기를 실이 있게 하는 정승이 아닌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감히 하늘의 경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도 또한 백성을 위한 것인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1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마유 포도 한 가지를 신정원에 내리시며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맛보고 각기 실을 쓰여 바치라 하니 승지들이 사유하기를 신등이 이전에 맛보지 못하던 것입니다. 산중에 비록 들어있기는 했으나 서리와 눈 속에 그 맛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마유포도 연산군 1개 39권 연산 6년 10월 1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왕의 대자산에서 다위하고 밤이 깊어 대궐로 돌아왔다. 연산군 1개 39권 연산 6년 10월 16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장량 신습건이 안부된 노비를 내수사로 이속시킨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동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39권 연산 6년 10월 1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지평 허정과 정은 정인겸이 각 관사의 노비를 내수사로 이속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1기 39권 연산 6년 10월 1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정은 손세옹이 직언을 고하는 것으로 인하여 상소하니 전가하기를 본후에 결정 짓겠다 하였다. 연산군 1기 39권 연산 6년 10월 1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장령 신습건이 각 관사의 노비를 내수사로 이속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동기하고 또 아뢰기를 그늘에 재차 타위를 거행하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전하께 사냥을 좋아하신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어째서 이러한 사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일까? 옛날에도 16일 동안 강무한 전례가 있는데 1년 동안에 두세 번 타위하는 것이 무엇이 옳지 않다는 것인가? 다음에는 이런 말 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1기 39권 연산 6년 10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장령 신습건이 각 관사의 노비를 내수사로 이속시킨 일과 타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69권 연산 6년 10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호접판서 박승질과 참이 연간히 아뢰기를 소목을 내전으로 들여보내라는 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고의 저장품이 이미 다 되었기로 지난 정월에 벌써 그 도에서 3,000건을 실어 보내도록 하였고 9월에 또 2,000건을 실어 보내도록 하였는데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해보면 소목 100건이 한 바리가 되므로 도합 5,000건이면 50바리가 되는데 생각건대 반드시 운반하기가 어려워 중도의 영로에서 지체되고 있는가 하오니 연로에 각 고을의 쇠마로 수송하도록 하고 충주에 도착하면 배로 수송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개하기를 아련대로 하라. 다만 호조는 세속의 소위 가모인 것인데 어찌 소목이 다 떨어져 이토록 비고 고갈될 것을 모르고 있었는가 하였다. 연산군 1기 39권 연산 6년 10월 2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왕이 경복궁에 거둥하여 경회루 아래에서 무신들이 활 쏘는 것을 참관하고 대궐로 돌아올 때 월산대군의 집에 들어가 면포, 정포 각 250필, 정주 50필, 수주 30필, 쌀 100석, 참기름 3석, 꿀 2석, 호초 1석을 내려주었다. 연산군 1기 39권 연산 6년 10월 2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왕이 양주의 천참에서 타위하고 밤이 깊어 대궐로 돌아왔다. 연산군 1기 39권 연산 6년 10월 2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영의정 한치영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극균이 아뢰기를 듣건대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홍길동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가대 이 시기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정승건이 아래기를 신이 재령의 헌관으로 개성부의 가보니 서리가 제사를 권장하고 검률이 충문을 읽게 되어 있어 너무도 온당하지 않기로 참봉 유건으로 하여금 충문을 읽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그 국가에서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뜻에 있어 어떻다 하겠습니까? 신은 청구대 이렇게 된 까닭을 물으시고 후에는 이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예조에서 상고하여 아래라 하였다. 재령은 태조비 신의 왕보의 능이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장량신 습건이 각 관사의 노비를 내수사로 이속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논기하고 또 아래기를 월산대군 집에 내려준 물건은 모두 백성들의 힘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과람하게 할 수 없사오니 마땅히 용도를 전략하소서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3일 갑진 네 번째 기사 김자정을 한승부 반윤으로 신수영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이자건을 동부승지로 김감을 홍문관 은교로 정헌을 사관원 헌납으로 삼았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낚였다. 장량신 습건이 각 관사의 노비를 내수사로 이속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과 월산대군 집에 내린 물건이 너무 많다는 것을 논개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대낮에 나타나다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대사관 이예경과 장령 김물이 각 관사의 노비를 내수사로 이속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논개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어서로 바람 맑은 동해에는 푸른 노을이 자욱하고 비 어두운 서산에는 해가 침침하네 라는 식구를 내려보내면서 이르기를 승지와 사관들은 이 뜻으로서 시를 지어 바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장량신 습건이 각 관사의 노비를 내수사로 이속시킴이 옳지 않다는 것을 논개하고 아래기를 신등이 어제 상차하여 이 일을 논하였으니 그 패단은 성상께서 환하게 알고 계실 것인데 아직 윤호를 받지 못하니 실망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각 관사의 노비를 내수사로 이속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7일 모신 첫 번째 기사 내관 황언손을 당직청에서 곤장을 치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7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오부승지 신수영이 아르기를 홍문관의 상소에 신을 배우지 않아 무식하고 나이 젊어 사무에 경험이 없다 하였는데 이 말이 과연 공론이라면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비록 학술이 있더라도 도리어 무식한 사람만 못한 사람이 많으니 전직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7일 모신 세 번째 기사 내성범교의 변 때문에 직언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사헌도 헌문관에서 상소를 올리다. 사헌부의 소에 이르기를 전하께서 지금 변을 만나 허물을 저 자신을 책망하고 직언을 구해드리시는데 그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뜻이 말의 표면에 넘칩니다. 대체로 재변의 발생이 까닭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천변이 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하늘이 인군을 인자하게 사랑하여 일어날 난리를 방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태평한 지 이미 오래되고 상하가 아무런 걱정이 없어 정치가 잘 다스려진 효과가 있으나 재앙이 일어나는 결함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신하들이 임금이 부족함을 보필하는 뜻이지 더러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서 신 등의 망령된 생각에는 전하께서 다스려 가기를 목마른 것 같이 하는 마음이 또한 지극하지 못한 데가 있는가 합니다.
신등이 듣건대 부열이 고종에게 경계하기를 예 사람의 교훈은 배우야 얻는 것이 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이를 옛 교훈을 본받아 하지 않고 능히 오래도록 다스려 간다는 것을 부열은 듣지 못했다 하였던 것입니다. 대저 인군의 도리가 학문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는 것이니 힘써 학문을 하면 문견이 넓어지고 지혜가 더욱 밝아지는 것이며 힘써 도를 행해가면 덕은 날로 드러나고 크게 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날이나 선대의 현철한 임금들이 시종 일관 학문하에 조금 더 간단히 없었던 것이니 큰 대궐의 부드러운 털방석이 모두 수신하는 장소요 왼쪽의 도서와 오른쪽의 전적이 모두 양성하는 기구이며 아침에도 자문하고 저녁에도 묻는 것이 모두 치심하는 요체인 것입니다. 우나라 순 임금도 항상 조심하여 공경하고 삼갔으며 하나라 우 임금이 짧은 시간을 아꼈으며 언나라 당 임금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부를 하였고 주나라 문 왕은 계속하여 밝아지는 학문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다 상등 성인의 자질로서 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분들이요 한나라 광무와 당나라 태종 같은 분은 모두 전쟁을 통해 제왕이 되었으니 학문에 힘쓰지 않은 것까지만 한분 광무제는 공경들을 자주 접견하여 다스리는 도를 강론하느라고 밤중이 되었어야 잠을 잡고 한분 태종은 학사들을 불러들여 경적을 토론하느라고 번갈아 입직하고 교대하여 휴식하게 하였으니 이분들은 모두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군주로서 좋은 시작을 역사에 남긴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세종 대왕께서 학문의 마음이 독실하여 밤낮으로 게을러질 줄 모르므로 그 당시에 경연에서 시강하던 사람들이 옷을 풀고 자지 못하였고 세조 대왕께서는 매달 초 하루에 재상과 예문관 선비들을 불러 경사를 토론하느라 밤을 낮 삼았으며 성종대왕께서는 더욱 학문에 치중하여 하루 동안에도 3번씩이나 경연에 나오시고도 또한 야대까지 하셨는데 이분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성군으로서 진실로 마땅히 사범이 되실 분들입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동궁에 계실 적에 날마다 서연에 나오시어 언제나 조금 더 배강하지 않으셨으니 삼경과 사설을 모두 벌써 강구하셨던 것인데 왕위에 오르신 이후로는 경연에 나오시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아 6년 동안에 일부의 통강 강목도 아직 다 진강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환관이나 궁첩들과 친근하는 날이 항상 많고 현명한 사대부를 접견하는 날은 항상 적으며 안일하게 즐기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 날은 항상 많고 지금과 정도를 듣는 날은 항상 적어 비록 학문의 뜻이 있기는 하나 방해하는 것이 너무도 많아 일폭은 얼마 되지 않은데 십한이 쉽사리 이르며 딴 일만 생각하여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시니 이것이 신등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삼가 오나건대 전하께서 부지런히 경연에 나오시되 시종 일관하게 하여 고금의 일을 강론하고 시고 지도를 연마하소서. 신등이 듣건대 서경에 가나는 말을 들어줘 거스르지 말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나무가 먹주를 맞으면 발라지고 인군이 가나는 말을 따르면 성인이 된다 하였으며 공자는 말하기를 천자가 가나는 신하 7인을 두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고 제후가 가나는 신하 5인을 두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훌륭한 말입니다. 대체 임금의 옷자락을 끌어잡고 대궐의 난간을 부러뜨리는 것이 이 신하로서는 대단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까닭은 따져본다면 모두가 나라를 위한 계책인 것이고 자신을 위한 께는 아닌 것이요 공손하게 순정하고 낯살 좋게 아첨하여 오직 그 임금의 말대로만 하여 거스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모두가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입장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대궐문이 아득하여 9겹이나 되고 전당의 아래가 멀어 천리나 되는데 사방 백성들의 고통이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다행히 인군이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직연을 용납해준 연후에야 신하들이 그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마디 말이라도 마음에 거슬린다 하여 뇌성 번개 같은 노여움을 가하고 견책이 뒤따른다면 누가 임금의 비위를 거스르면서 기비를 촉발하려 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흥하는 인구는 간신을 상줌으로 일어나게 되고 망하는 인구는 간신을 죄줌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임금은 착한 말을 받아들이는 기가 있었고 순 임금은 비방하는 표말이 있었으며 우 임금은 감간하는 북이 있었고 당 임금은 모욕하는 대야에 명이 있었으며
무왕은 단서의 경계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지극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정사를 보는 여가에 사는 시를 바치고 사관은 설을 바치며 악사는 잠개를 주하고 소경은 글을 외우며 공장들은 맡은 일로서 가나게 하였으므로 충직한 말과 아름다운 계책이 날마다 위에 들어가게 되고 천하의 사정이 통하지 않은 것이 없어 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고 거행하는 일이 타당하지 않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3일 동안 바른 말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보좌하는 신하들을 책망하였기 때문에 정관의 정치가 거의 형벌을 쓰지 않게까지 되었다가 덕종이 가난한 말을 전적으로 싫어하여 정직을 팔고 명예를 얻으려 한다고 주의 주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왕업이 마침내 떨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니 이것은 이미 그렇게 된 밝은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종대왕께서 매양 여러 신하들에 대해 하실 적엔 말씀과 안색을 부드럽게 가지시어 온화하게 계유하고 친절하게 권면하셨기 때문에 신하들이 정성스럽게 충성을 다했던 것이고 그 말이 비록 들어 광패하더라도 모두 용납하여 받아들였으므로 지금까지 성종의 덕을 칭송하는 사람은 누구나 말이 한결같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계승하여 왕이 오르시어 모든 일을 성헌대로 하기를 마치 순임금이 요 임금을 계승하여 중하로 일컬어짐과 같았는데 그늘 이래로 대간의 말이 누자윤호를 받지 못하고 하찮은 죄 때문에 잇따라 파직되게 되니 신등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가난을 따르는 마음이 전차로 전보다 못한가 하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옛날 성인들의 도리를 상고하시고 성종의 마음을 본받아 고든 말하는 선비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예하는 소인들을 제가옵소서. 신등이 듣건대 역경에 서리를 밟고 나면 얼음 얼 때가 닥친다 했는데 그 사세가 점점 변하여 얼음이 얼게 됨을 말한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마땅히 이런 도리를 본받아 그 기미를 방지하고 그 점념을 막는다면 재앙과 환란이 삭트기 전에 소멸되어 나라가 영구히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나라의 패단은 관원이 예법을 지키지 않는 데에 총애를 위한 뇌물이 성행되는 것인데 총애를 위한 뇌물의 성행이 외적들의 집보다 심한 예가 없는 것이니 대개 그 폐부에 연주를 대고 성사에 의지하려고 하므로 부귀가 극도에 달하므로 사치와 참남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가령 진나라의 양후와 한나라의 여산 여록을 시초에 능히 억제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화환을 가져왔던 것이고 두 장군 두 소군은 두 태우의 아들인데 한나라 경제가 어진 사부를 가려 이들을 보도하였으므로 마침내 군자다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은 위염과 여산 여록이 화를 징계하여 미리 방비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왕씨가 권력을 독차지하였었는데 동현이 또 그 틈을 타 한나라의 왕실을 약화시켰으니 외척의 강성함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화는 뜨거운 국물에 대인 것을 징계하여 번시와 음시 두 성씨가 모두 중흥시킨 외척인데도 제재하여 마침내 충성하고 근신하여 자신을 지키게 하였으니 만약 이 방법을 따라하여 대대로 능히 지키게 하였다면 어찌 두시와 양기같이 바로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전대에 있던 거울 삼을 수 있는 자체로서 전하께서도 환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덕화가 청명하고 정교가 아름다워 조정해도 그다지 크게 잘못한 일이 없고 외척들도 교만한데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신등이 옛날에 이를 전고로 들어 되풀이하며 우러러 진술하는 것은 오직 전하께서 후일의 패단을 깊이 생각하시어 다소 권세를 억제하기를 마치 뽕나무 껍질을 가져다가 집 문짝을 얽으며 구준비 오기 전에 대비하는 경계와 같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이 역경에 제도로서 전략하여 국가의 재용을 손상하지 않고 백성들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하였고 공자는 용도를 전략하여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 부리기를 시기를 가려한다 하였으며 주리에는 9가지 조목으로 재용을 고루 전략한다 하였습니다. 대체 이 9가지 조목의 재용이 모두 소용에 간절하여 국가에 없앨 수 없는 것인데도 오히려 전략하여 낭비하지 않게 하였는데 하물며 이 밖의 것으로 국가의 경비에 상관이 없는 것을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대체 하늘이 낸 만물이 한정된 수량이 있어 관가에 있지 않으면 민가에 있는 것이니 전용하면 백성을 아끼게 되고 남용하면 백성을 해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선왕들이 그러한 까닭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먹는 음식을 검소하게 할지언정 차마 백성들의 힘을 필요하게 하지 아니하며 차라리 내가 입는 의복을 나쁘게 할지언정 차마 백성들의 재물을 손상하지 않았으며 차라리 내가 거처 하는 궁실을 낮게 지을지언정 차마 백성들의 힘을 필요하게 하지 아니하며 고응 없이 농 먹는 사람을 없애고 하는 일 없이 재물을 허비하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한나라 소후는 열국의 인군인데도 헤어진 바지를 버리지 않고 간수함으로 당시 사람들이 아름답게 칭찬하였고 한나라 문제 경제는 청정하게 정치를 하여 감소를 승상하고 용도를 전략하며 백금의 비용을 아껴 노대를 쌓지 않기까지 하므로 태창의 공식이 묵어 먹을 수 없고 내부의 돈이 깨미가 썩어 설 수가 없게 되었었는데 무제 때 이르러서 군사를 한없이 동원하여 무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재물을 허비하여 용도를 지나치게 쓰다가 마침내 국고의 저장이 고갈되고 해내가 텅 비게 되었으므로 비록 윤대에서 뉘우쳤으나 이미 어쩔 수 없었던 것이요. 당나라 정관 개원의 치세에는 백성과 물라가 풍성하고 많아 천하가 태평 무사했는데 명왕이 사치를 욕심대로 하고 상주기를 절도가 없이 하다가 마침내 번진의 화를 유발하였으니 당나라의 왕업이 거의 끊어지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렇게 된 분명한 전감입니다. 우리 세조대왕께서 전략과 금수를 몸소 실천하여 횡간에 실린 상리 외에는 일찍 조금 더 허비하지 않으셨는데 이로 인하여 재물과 국식이 여유가 있게 되고 창고가 모두 가득히 찼던 것이고 더구나 성종께서는 백성들을 쉬어주어 살림을 불리게 하므로 나라의 근본이 튼튼하여져서 오늘날까지 써도 군색해지지 않은 것은 모두 두 성군의 검소한 덕의 소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큰 패단을 말한 것이 있으니 외선이 주는 식량 때문에 대부분 남도의 곡식을 소비하게 되고 외인들의 무역이 사섬시의 포목을 허비하게 하는데 또한 야인들에게 공을 상주는 패단을 열어놓으니 한도가 있는 물자라서 한정이 없는 욕심을 공급해 주게 되면 장차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또 그일에 누차 국고의 재물과 양곡의 본궁으로 옮겨 바치는 것이 그 수량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 어디 서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의영고의 호초와 제 영감의 소목은 여러 대에 걸쳐 축적한 것으로서 이루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 탕진되어 버리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궁중에서 사의하는데 소모된 모양인데 사의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며 사옹원에서 천인들에게 대접한 수요도 대단히 많아 하루 동안에 소비되는 수량이 거의 여러 백량에 달하는데 공개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늘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진시로 작은 패단들이 아니었어 신등이 극이 의혹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몸소 각심하고 노력하여 조심하고 검소하게 하는 일을 준행하시되 의복 가지를 나눠주게 되더라도 상자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아서 주고 찡그리고 웃는 것을 아끼되 반드시 공이 있기를 기다려야 하며 급하지 않은 사물은 정지시키고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소서. 신등이 듣건대 당 임금은 재화와 이익을 늘리지 아니하였고 반경은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임용하지 않았다 하오니 대개 먹는 것이란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마땅히 백성들에게서 나누어 줘야 하고 자신에게 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 영제는 국내에 저자를 설치하여 백성들과 사고 팔고 하고 또 지방 나라에서 바치는 곡물을 가져다가 사사창고에 축적하므로 환자 여강이 극력 그 잘못임을 가하다가 마침내 가난한 일로서 죽었으나 영제가 알아차리지 못했고 당나라 득종은 큰 난리들을 이어받았기에 국가의 재용을 늘리려고 하여 재화를 증식시켜 사사창고를 저장하였으므로 그 당시 욕심 많은 신하들이 그 계책을 찬성하여 백성들에게 재화를 끼침이 심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수사는 이것이 어떤 관사입니까? 주나라의 내고나 외고의 제도가 아니요 바로 당나라의 경림과 대영의 연장입니다. 대체 정세 이외에 남는 물건을 사탕에 가져다 주는 것도 군자는 오히려 또한 그러게 여기는 것인데 하물며 이식을 배로 올려 더 징수하여 이익을 취함이 한정이 없이 하며 하물며 그것을 수령들에게 맡겨 쓰고 징수하기를 전담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이래서
예전의 내수사는 그리 큰 폐해가 없었으나 지금의 내수사는 그 폐해가 적지 않은 것이니 이것은 마땅히 방향을 바꿔야 할 일이지 놓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전답에 힘들여 농사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재화를 쌓고 유통하는 것만 직업으로 삼아 농단에 올라가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나라 고조는 상인을 명주옷을 입거나 수레를 타지 못하게 하고 조세를 증하게 부과하여 곤욕되게 하여 사인들과 동렬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인데 지금은 돈 많은 상인이나 크게 장사하는 사람들로 나라의 중앙에 사는 사람이 그 무리가 실로 많은데 모두 시기를 타고 이익을 독점하여 재화와 포백을 수없이 쌓아놓은 집이 거리에 연달고 골목에 둘러 있어 왕의 좋은 길을 흑등이 보듯 하여 명성과 세력이 휘황찬란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자의 그들의 가옥이 제도에 위반된 일로 논개하였으나 누차 윤허를 받지 못했고 모두 철거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 근본인 농업을 승상하고 말단인 상업을 억제하는 본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등이 부상을 억제하고 억제하지 않음과 가옥을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음이 재번에 관계된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반드시 간괴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 국정을 조음먹고 백성을 해치는 단서가 이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무릇 이 몇 가지 일들은 오늘 모두 오늘날에 있어 염려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대체로 인구는 하늘에 응답하기를 실제로 싸고 형식으로 하지 않는 법입니다. 옛날 재앙을 당한 분들은 혹은 빌어서 물리치기도 하고 혹은 대사령을 내려 죄수를 놓아주기도 하고 혹은 삼공을 면직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요. 당 임금 자신을 죄준 것과 고종이 자신의 덕을 바로잡은 것과 주나라 선왕이 몸을 돌보지 않고 행동을 닫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여 제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한 것과 같은 것은 이것이 실다운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실수되면 어떤 보응이 있게 되고 어떤 덕이 잘못되면 어떤 재앙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천재지변을 경강부양 고집불통의 의논이 되고 많은 것이요. 해가 있을 일은 고치고 제거해야 할 폐단을 제거하며 천재가 변하여 풍년이 되고 흉재가 변하여 길조가 되어 자연이 위아래 사람이 서로 믿고 나라가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홍문관의 상소는 뒤에 삭제당했다. 아이고, 그렇고. 하는 맹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성인 군자를 접촉할 때 적고 악인 소인을 접촉할 때가 많다는 비유다. 착한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요 임금 때 길을 내 거리에 놓고 진언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밑에서 쓰게 한 고사를 말한다. 모욕하는 대야에는 탕 임금이 마음 닫기를 몸 씻듯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명문이 있다. 단서는 강태국인 주나라 무왕에게 단서에 있는 말서 경계한 일이다. 중화는 순임금의 칭호이다. 요 임금을 계승하여 거듭 빛나게 하였다는 것이다. 폐부는 왕실에 가까운 친척. 성사는 성호 사서의 준말로 성 안에 사는 여우와 사당에 있는 사는 쥐는 잡게 되면 성이 무너지고 사당이 흐러진다는 뜻이다. 임금이 측근에 자리 잡고 있는 간신을 비유한 말이다. 농단은 옛날에 어떤 임금이 시장 근처의 가파른 언덕에 올라가 내려다보며 싼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팔아 이익을 독점하였다는 고사다. 아이고. 괴는 안팎으로 간사한 머리가 도량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다. 간은 내란이고 괴는 외요를 말한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한치영 조의정 성준 우의정 이극균이 예조의 당선과 함께 자순 왕대비가 연한 부인의 복을 입는 데 대한 의식을 의논하여 아뢰기라. 1. 대비가 상정께 아련할 때는 임시로 옥색 옷을 입고 예문에 의하여 13개월 만에 복을 벗고 1. 상정께 아련할 때는 시위와 시녀들도 모두 임시로 길복을 입으며
1. 설리, 나연, 주방, 방감 등은 성복한 후에는 창경궁 안과 대궐 밖에서는 모두 또한 임시로 5.3.5 헛각대에 천담복을 입고 별감은 창경궁 안에서는 백의에 백건을 쓰고 시녀 이하의 사람은 절국 지난 후에 상복을 벗으며 1. 올해 이에 왕비의 부모를 위한 상복의 주에 13개월 만에 복을 벗는다 했는데 품지하여 공제의 예를 행한다면 13일 만에 상복을 벗는다. 1. 공제라는 것은 즉 한나라 문제가 27일 만에 상복을 벗은 유죄인데 공제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공으로 삼아 겉으로는 비록 상복을 벗고 정사를 보살피나 어버이를 친애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맺혀 있으므로 오히려 3년 동안 사무를 마치는 것이니 공적으로는 복을 벗으나 사적으로는 벗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설리는 내시부에서 어선을 맡아보던 벼슬아치들이다. 오례이는 국조 오례이를 말하는 것이다. 길, 흉, 군, 빈, 가의 5가지 의례에 관하여 편찬한 책이다. 성종 때 허조 등을 시켜 찬술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8일 기호 두 번째 기사. 홍길동을 도와준 엄기손의 처벌을 의논하다. 일간부가 아뢰기를 엄기손은 죄가 마땅히 곤장 100대를 쳐서 삼천리 밖으로 유비하고 고신을 모두 회수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정승들이 의논하도록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포악하고 독한 무리끼리 작당하여 백성들에게 큰 해독을 끼쳤으니 이 같은 도적들은 사람마다 분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들었다면 의당 고발에 체포해야 할 것인데 엄귀선이 홍길동의 행동거지가 황당한 줄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았고 또한 따라서 산업까지 경영하여 주었으니 법으로도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죄가 법과 합합니다 하고 어색하면 의논드리기를 엄기선이 비록 홍길동의 음식물을 받아 먹었지만 이것은 인정에 보통 있는 일이니 그다지 허물되는 것은 못됩니다. 그러나 국문을 당하여도 승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졸급하게 율문의 실정을 알고도 죄인을 숨겨준 조문을 적용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엄기선은 본래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선왕 때 포도장 이 양생이 엄기선의 홍천 본가에서 황당한 물색을 수색해냈으나 그때 겨우 면했었는데 지금 또 홍길동의 음식물을 받았고 또 일찍이 주선하에 가옥을 사주었으니 홍길동의 범한 짓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형벌을 더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고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엄기수는 범죄와 율이 서로 꼭 맞습니다 하고 이극교는 의논드리기를 엄기순이 다만 홍길동의 행동거지가 황당한 것을 알면서도 주선에 감추어 주었다면 적용한 법이 너무도 적당하지겠지만은 만약 홍길동이 작물을 기탁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홍길동의 문초가 끝나기를 기다려 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한치영의 의논대로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대낮에 나타나다 전교하기를 어제 아린 공제의 예는 내 생각에는 적당치 못하다고 여긴다. 자순 왕대비의 상복은 그야말로 중한 복인데 어찌 상전이 내린 교지만으로 경술이 공제를 할 수 있겠는가. 전일 윤호가 죽었을 때 자순 왕대비께서 복 벗는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며 성지 최한원이 아뢰기를 윤호가 죽었을 때도 자순 왕대비께서 또한 13개월 만에 복을 벗었고 또 성종의 상사 때의 다른 전에서는 모두 옥색의 복을 입었지만 자순 왕대비께서는 친정 아버지의 복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백석의 옷을 사용했으니 그 공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안순 왕후께서도 사상의 복을 입을 적에도 또한 13개월 만에 복을 벗었으니 정교하신 말씀이 진실로 지당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동지사 성현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공개하여 선발하는 것이 오직 과거 한 가지입니다.
금년 가을 시험에 과거본 선비의 수요가 성균관시는 170여인이고 한성시는 두 군데가 모두 500여인이나 되는데 10월 2일에 시험이 끝나고 5일에 방을 걸었으니 2일 동안 어찌 능히 낱낱이 과거의 등급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송나라에서는 원을 폐쇄한 지 거의 50일이 되었어야 방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비록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빨리 시험을 치러 인재를 빠뜨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시험이 잘못된 것을 뒤따라 논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영사 성주는 아뢰기를 시관이 고통스럽게 시험장에 있으면서 하루 동안에 채점해야 하는 답안지가 100여 장이나 되는 까닭으로 그 선발이 정밀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니 지금부터는 시간이 해가 짧으면 답안지 30통, 해가 길면 50통을 고사하도록 교정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아니 왕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작 신용계 등이 하르기를 개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성종 때의 좋은 법인데 손세옹이 언관으로서 절일을 승상하여 중하게 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상소의 일을 헐어버리려고 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손세웅이 전일 경련에서 직접 아랠 때에도 성준이 또한 이렇게 말하였으니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보고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내관 형중자를 당직청에서 곤장을 때렸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상참과 조교를 받으셨다. 승직 안윤덕이 아뢰기를 죄수 안질기가 갑사 김부엄과 싸우다가 죽인 죄와 강화 죄수 정말동이 변방에 옮겨진 백성으로 도망친 죄는 참대시에 해당으로 초복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경련의 납시와 윤대를 받았다. 봉상시 정 김선이 아뢰기를 도첩이 없는 중을 환속시켜 군사에 충원하는 법이 경국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병력을 피하기 위하여 법을 어겨가며 머리를 깎고 한가히 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권농이나 이정들이 혹은 원수를 살까 두려워하고 속은 인정에 끌려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므로 색출하는 법이 점차 해이해지고 머리를 길러 환속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도 없으니 병력 의무자가 모자라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권농이나 이정들 중에서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엄중히 다스리고 또한 공천으로 누락된 사람을 고발하면 상주는 예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전라도와 경상도의 수군은 각 포구를 지키고 육군은 각 진을 지켜 뜻밖의 병고에 대비하므로 잠시도 허술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적은 본디부터 편성된 군대가 아니고 한두 척의 배가 우리의 허술한 틈을 타 침범하는데 각 포구의 거리가 혹은 1식경이 되기도 하고 혹은 2식경이 되기도 하여 한 군대가 침범을 당해도 미처 서로 알리지 못하니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대신들을 나눠보내 양쪽 포구 중간에서 요해지 인대를 찾아내어 혹은 5, 6거리나 혹은 7, 8거리에 나팔소리가 서로 들릴 대로 하여 방어하는 호수를 설치하고 각 포구와 각 진의 군사를 다섯 헤어려 나눠 배치하고 장수가 중간에 있으면서 조치하게 하여 외적이 침범해오면 이웃에 있는 포구가 나팔소리를 듣고 서로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였다. 이니 최윤도가 아뢰기를 함경도가 본래부터 학문을 일으키지 않는 데다가 유풍이 진작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서책이 희수하여 구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근대 사서와 오경을 많이 인쇄해 보내어 동리 어린이들이 모두 이 책을 구독해 보도록 하여 임금을 높이고 윗사람을 친애하는 뜻을 알도록 하소서. 또 군사를 세운 의도는 오로지 왕실을 호위하고 외환을 방비하려 한 것인데 지금 내불당이나 사찰을 군사를 시켜 지키게 하니 법을 제정한 본뜻에 어긋나는가 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3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함경도 경찰관 고 형사관 남도질도사 권중계에게 하서하기를. 지난번 삼수 지방의 엄연 신방구비에 두 성부를 설치한 것은 적군을 방어하기 편리하게 한 것이다. 지금 듣건대 두 성부에서 경유하는 길이 매우 높고 험준하므로 남쪽 고을 군졸들이 왕래하기가 곤란하여 폐해가 너무도 적지 않다고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만약 옛 후주에 성부를 설치한다면 적군의 통로를 제압할 수 있으므로 엄연보와 신방구비는 없어도 된다고 한다. 너희들은 값싼 부사 전 오륜과 함께 급히 후주에 가서 그 형세와 이해를 살펴보아 그 정로의 통로가 많은지 적은지를 자세히 둘러보며 그 방어하기 편리하고 유익하기가 엄연이나 신방구비보다 더 나아 반드시 진을 이곳으로 두고 저 두 성부를 없애야 한다면 그 토지의 넓고 좁은가 밭은 몇 경이나 만들 수 있고 사람은 몇 호나 거주할 수 있으며 토병은 몇 사람이나 들여보내야 하고 수졸은 몇 명이나 두어야 할지 헤아려 보며 삼수군 사람들이 또한 이사하여 거주하려는 사람이 있고, 만약 과연 진을 두게 된다면 엄연 신방구비 보호가 없이 유독 이 한 진만으로도 요회지가 되어 적들을 제압할 수 있을지 것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계록하여 급보로 아래라 하였다.